어제 싱가포르에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완화 정책 2단계로 들어간다는 발표가 있었고요. 오늘은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이 기사에 나왔는데요. 먼저 쇼핑몰이나 대형 독립형 매장에는 데카트론이나 이케아 같은 게 속하고요. 슈퍼마켓, 뷰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장은 아이디를 스캔하고 입장해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쇼핑몰하고 슈퍼마켓에서만 아이디를 스캔하고 들어가는데 이제 그런 매장들이 좀 더 늘어날 건가 봐요. 930 스퀘어미터 이상의 모든 쇼핑몰과 대형 독립형 점포는 10 스퀘어미터당 1명이 들어가도록 해야 된대요. 그럼 만약에 그 쇼핑몰이 930 스퀘어미터다 그러면은 93명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앞으로 쇼핑몰에 입장할 때 지금처럼 아이디 스캔만 하는 게 아니라 인원수 제한을 둬서 바깥에서도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모든 매장에서 1m 간격을 꼭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좀 불가능하더라고요. 슈퍼마켓에서도 1m 간격을 유지하라고 하는데 계산하기 전에는 그게 가능한데 매장 다니면서 물건 살 때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쇼핑몰에 보면 빈 공간에서 가끔 행사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건 모두 허용되지 않고요. 쇼핑몰 내에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공간은 모두 폐쇄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아이디 스캔뿐만 아니라 온도 검사도 할 건가 봐요. 38도 이상이 되면은 돌려보내질 것이고 좀 많이 아파 보여도 돌려보내질 거래요. 단지가 아파 보이는 사람이 쇼핑몰 내에 있는 병원에 가기 위해서는 입장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화장품 사러 가면 거기서 테스트 해보는 게 있잖아요. 발라보기도 하고 뭐 향기를 맡아보기도 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도 모두 다 금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품 매장에서 음식들 약간 이렇게 테스터로 먹어볼 수 있게 해주는 것들, 그런 것들도 모두 금지된다고 합니다. 얼굴 마사지나 아니면 얼굴 트리트먼트를 받으러 가면은 거기가 독립적인 공간이면은 가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데 그 트리트먼트 해주는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가면 바로 소독을 한 다음에 다른 사람을 입장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독립적인 공간이 아니라 미용실처럼 여러 명의 사람이 한꺼번에 어떤 미용 서비스를 받는 곳에서는 모두 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한대요. 염색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마스크를 염색하다 보면 마스크에도 다 묻고 염색 끝나고 샴푸할 때도 굉장히 불편할 것 같네요. 스파나 웰니스 센터 같은 데서는 미용 제품을 고객이 바르는 거를 모두 일회용으로 준비하라고 했어요. 여러 명이 나눠 쓰지 않도록. 네일샵 등에서는 직원들이 휴식이나 식사를 하기 전에 앞치마를 벗어야 한다고 하고요. 앞치마는 매일 소독약을 뿌리고 청결하게 보관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일샵에서 이렇게 손을 올리는 부분, 그 부분에다가는 수건이나 아니면 일회용 커버를 덮어서 다른 사람이 손 올린 곳에 내가 다시 손을 올리지 않게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발도 마찬가지로 페디큐어 할 때 발 닿는 부분과 의자는 이용할 때마다 소독을 하라고 합니다. 서점에서는 북 런칭이나 아니면 작가의 만남 이런 행사 같은 거는 못하게 되어 있고요. 가능하면 온라인으로 그 책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고 나서 와서 서점에서 책을 보면서 시간 보내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합니다. 백화점에서도 할인 행사 같은 거를 못하게 했어요. 옷을 파는 매장이 좀 문제일 것 같은데요. 뭐 피팅룸이나 뭐 계산하는 데나 이런 데서 1m 간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데 이거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탈의실을 한 사람이 사용할 때마다 그 후에 들어가서 소독을 하래요. 그럼 탈의실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칙 뿌리고 이런 식으로 소독을 할 것 같은데 사람들 나올 때마다 일일이 소독하는 것도 불편할 것 같고 그리고 소독약에 그렇게 많이 노출되는 것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더 문제는 사람들이 이 옷을 입어봤다가 사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놔두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옷들에 대해서 스팀을 쐬거나 매장에 바로 걸어놓는 게 아니라 다른 데다 놨다가 최소한 하루 지난 다음에 다시 매장에 걸거나 하래요. 이런 방법 외에도 다른 위생적인 방법을 찾아보라고 하는데 모든 손님들이 옷을 입어본 걸 그런 식으로 하려면 굉장히 힘들 것 같네요. 정부 기관들이 2단계 이런 정책들이 잘 지켜지는지 감시를 나갈 거래요. 만약에 잘 지켜지지 않으면 처음에는 $10,000 이하의 벌금, 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모두 처하게 되고요. 두 번째부터는 $20,000 이하의 벌금, 12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두 가지 모두 다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의 안전거리 부여 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정부 보조금, 대출, 세금, 환급 및 기타 지원을 받을 자격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식당에 가서 한 테이블당 최대 5명씩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보시면 이렇게 테이블이 2개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걸 그냥 한 테이블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5명 자리 빼놓고 나머지 다 X를 했거든요. 그래서 X한 자리에 앉으면 안 되고 X를 하지 않는 좌석에만 앉아야 되고요. 화장실과 테이블 위에 좌석, 승강기 이런 데들은 청소 빈도를 더 늘리라고 합니다.
식당도 아이디를 스캔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하고 들어가야 하나 봐요. 싱가포르는 호커센터나 푸드코트에서 먹었을 때 그냥 테이블에다가 내가 먹은 거를 놓고 가거든요. 그러면은 청소해주는 분이 오셔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가시고 테이블을 닦고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가능하면 자기가 먹은 거 치우고 테이블도 깨끗하게 닦아 놓으라고, 그리고 자기가 사용한 휴지 같은 거 그냥 테이블에 올려놓으면은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청소하시는 분이 그걸 만졌을 때 감염 위험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꼭 치워달라고 합니다. 서킷 브레이커 기간 동안하고 1단계 완화 정책 기간 동안 납골당이랑 묘지 등이 방문 금지가 돼 있어서 안타까운 싱가포르인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납골당이랑 묘지도 이제 금요일부터 방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싱가포르는 도로 옆에 인도에 잔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거기를 굉장히 짧게 깎아요, 항상. 많은 해외 노동자분들이 바이러스 때문에 일을 못하고 계시는 상태여가지고 굉장히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막 꽃도 피고 잡초도 굉장히 무성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묘지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잔디가 고르지 못하다면서 너무 놀라지 말라고 합니다. 실내 체육관들도 모두 오픈을 하는데요. 트루 피트니스하고 TFX 짐을 운영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예약을 받고 그 시간에만 사람들 방문을 받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대요. 싱가포르에 사프라가 6군데가 있는데 거기 있는 짐에는 소독 매트를 비치해서 사람들 운동화를 닦고 들어오게 할 거고요. 소독용 물티슈도 배치해서 각자 기구를 이용한 다음에 그 기구를 닦도록 할 거라고 합니다. 이거는 정부의 권고사항은 아니었는데 사프라에 있는 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할 거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좀 엉뚱한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2단계가 들어서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면 확실히 더 위험할 거다. 그럼 이 위험을 어떻게 하면 좀 예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사였어요. 기사 내용이 좀 엉뚱한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서 밥 먹는 거는 어떤 게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식사 중에는 마스크를 안 쓴다, 뭐 실내 공간에 있다, 사람들이 식사하면서 말하는 경향이 있다, 뷔페 같은 것들도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위험을 줄이느냐? 뷔페 같은 거는 가능한 이용하지 말라. 그리고 외식을 할 경우에 가능하면 그냥 집안 사람들끼리만 가라. 만약에 친구를 만났을 경우에는 빨리 밥 먹고 헤어지라는 거예요. 쇼핑몰에서 어떤 점이 위험하고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라고도 기사가 나왔는데 너무 뻔한 것들을 생략하는데요.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쇼핑몰 안에서 최대한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주방에서 사용할 고무장갑이 필요해서 마트에 갔는데 없는 거예요. 근데 곧 오겠지 했는데 몇 달 동안 계속 없는 거예요. 인터넷을 사려고 했는데 인터넷도 없는 거예요. 레드마트에도 없고 페어프라이스 인터넷에도 없더라고요. 신문 기사에 의하면은 고무장갑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주방용 고무장갑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라텍스로 만든 의료용 고무장갑도 많이 생산하고 그런가 봐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수요가 급증하면서 보호장비를 만드는 기업들의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다고 합니다. 전 세계 고무장갑 공급의 65%를 말레이시아에서 생산하고 있대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말레이시아에 팜나무가 많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고무를 바로 이용해가지고 장갑을 만드나 봐요. 싱가포르의 전기 사용량이 평균 22% 증가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4월달부터 8월달까지가 싱가포르에서 더운 달이라서 선풍기하고 에어컨을 더 많이 사용한 것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서킷 브레이커 때문에 2달 동안 다들 집에서 일하고 집에서 공부하고 했기 때문에 전력을 더 많이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2배로 증가를 했대요. 그런데 문제는 4월달하고 5월달에 청구된 전기세가 그 전월 대비 기록된 소비 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소비량은 틀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싱가포르에는 전기 미터기가 2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예전에 쓰던 거고,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어드밴스드 미터기라고도 하고 스마트 미터기라고도 해요. 예전 거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검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드밴스 미터기, 스마트 미터기라고 불리는 거는 2시간에 한 번씩인가 계속 전기 사용량이 업데이트가 되는 거거든요. 현재 지금 이 어드밴스드 미터기를 사용하는 데가 110만 가구 정도 되고요. 2024년까지 이 미터기로 교체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드밴스 미터기가 아닌 사람들은 사람들이 와서 검침을 해야 되는데 서킷 브레이커 기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검침을 못한 거예요. 그 전달에 사용한 것을 가지고 이 정도 나오겠지 하고 그냥 예상치로 4월달하고 5월달 청구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6월달에 사람들이 직접 와가지고 검침을 했는데 만약에 예상치보다 더 많이 사용을 했으면 이제 6월달 전기세는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6월달 사용한 거 플러스 4, 5월달에 내가 내지 않은 것까지 같이 더해져서 나올 예정이거든요. 지금 이 어드밴스드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옛날 미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 달은 사람이 와서 검침을 한 다음에 전기세가 나오고요. 그리고 한 달은 그냥 추정치가 나와요. 이게 만약에 싫다 그러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내가 계량기를 보고서 알려주는 거예요, 매달. 근데 콘도에 있는 계량기들은 다 잠겨져 있더라고요. 문 같은 게 있고 그 문 안에 여러 집 계량기가 같이 있는데 그 문 자체가 잠겨져 있어서 열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스마트 계량기를 미리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안 좋은 점이 뭐냐면 그냥 나라에서 해주는 거니까 무료인데 우리 지역에 아직 스마트 검침기로 바꿀 때가 안 됐는데 내가 어디서 바꾸게 되면은 40불인가를 내가 지불을 해야 합니다. 전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전기회사도 많고 그리고 또 전기 관련 앱도 사용하면 포인트를 얻어서 그거를 현금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싱가포르 전기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 한번 정리해서 다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창의공항에 오터미널을 만들려고 했는데요. 그게 최소 2년간 중단될 거라고 합니다. 전 세계 항공 분야가 여행 제한과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로 여행 수요가 급증할 것을 예상해서요. 당장 결정을 못하고 좀 많은 기간 동안 연구를 한 다음에 오터미널을 언제쯤 만들지 결정을 할 건가 봐요. 싱가포르에서 공부를 하건 싱가포르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갔다가 지금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나 봐요. 인도 분인데 이분은 여동생이 뇌졸중을 앓고 있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인도에 갔었나 봐요. 2월 달에. 그런데 지금 6월 달인데 4개월이 지나도록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입국 어프로벌 레터를 계속 신청을 했는데 계속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싱가포르에 돌아오지 못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요. 싱가포르로 돌아가기라는 민간 소셜 미디어 그룹 회원이 6,000명이나 된대요. 이 사람은 더 심각한 케이스인데요. 가족들하고 이제 고국으로 잠깐 나간 거예요. IT 기업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 IT 기업이 싱가포르에서 이제 폐쇄한다고 하면서 그 남자분의 EP를 취소를 해버린 거예요. EP가 6월달 말에 취소가 된대요. 근데 만약에 EP가 취소가 되면은 한 달 안에 직업을 못 구하면 싱가포르를 떠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남성분은 지금 싱가포르에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 고국에 있기 때문에 직업을 구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게다가 본인이 살고 있던 아파트에 모든 짐이랑 다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EP가 끝나는 6월 말 전에 빨리 들어와서 일자리도 구하고 집 문제도 해결하고 그러고 싶은가 봐요. 근데 계속 입국 허가서가 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에서 8년이나 살았는데도 지금 입국 허가서가 안 나오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입국 허가서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불만사항이 승인 절차의 명확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했대요. 입국 허가서가 거부가 됐는데 내가 왜 거부가 됐는지를 안 밝혀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너무 공감하는 게 저희 둘째 딸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 로컬 학교 어플라이를 했거든요. 근데 떨어졌어요. 저는 오빠가 로컬 학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MOE에서 편지 한 통 딸랑 날라와가지고 안 됐으니까 국제학교나 뭐 알아보라고 이렇게 편지가 온 거예요. 근데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도대체 왜 떨어졌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PR 같은 거 신청할 때도 PR에서 만약에 떨어지잖아요. 그럼 도대체 왜 떨어졌는지 설명을 안 해줘요. 그걸 알아야지만 그 다음에 그거를 보충해서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캐나다나 호주 같은 경우에는 점수제가 있잖아요. 나이대가 어떻게 되면 몇 점이고 뭐 잡이 어떤 종류면 몇 점이고 영어 성적표에 따라서는 뭐 몇 점이고 그래서 몇 점 이상은 합격, 몇 점 이하는 불합격 이런 게 있는데 싱가포르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통지만 날라오는 거예요. 합격, 불합격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참 답답합니다. 여기가. 이게 3월 27일부터 이렇게 됐는데요. 정부에서는 피해자들의 이해와 인내를 구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제한은 여건이 허락될 때 그때 조정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입국 지원서를 냈는지 그리고 그중에서 얼마나 승인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대요. 하지만 이제 2단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입국을 허용할 거라고 합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키자니아가 문을 닫는데요. 혹시 1년 회원권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확인하셔가지고 환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6월 중순이 넘어섰는데요. 앞으로 6월 말까지는 천둥 치고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날들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밤에도 발생하는 날이 있겠지만 주로 늦은 아침부터 이른 오후 사이에 소나기가 내리고 천둥이 칠 거라고 합니다. 혹시 어디 외출하실 때 베란다에 빨래 같은 거 놔두고 가지 마시고 우산 꼭 챙겨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세요.